과민성 방광은 방광의 병이 아닙니다. 과민성 방광은 신경 네트워크의 균형 붕괴로 야기되는 질환으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오늘은 빈뇨, 야간뇨, 급박뇨에 대해 증상이 있는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센터의 두진경 원장님과 여성센터의 장훈아 원장님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어홍선 원장입니다. 요즘 빈뇨, 야간뇨, 급박뇨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약 한 알로 쉽게 조절 가능하다고 TV 광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전에 검사하지 않고 약만 먹으면 큰 코 닥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빈뇨, 야간뇨, 급박뇨로 오시는 분 중에서 방광암, 방광결석, 요로결석, 요로감염,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매우 심한 경우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 치료를 위하여 약을 먹기를 원한다면 꼭 검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인을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원인 검사를 했는데 원인이 없다면 과민성 방광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과민성 방광이란 요로 감염이나 다른 명확한 원인이 없이 급박뇨를 주 증상으로 하며 빈뇨, 야간뇨, 급박뇨, 결박성 요실금까지 동반하는 증상 증후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성인의 10에서 16% 정도 발생하며 나이가 증가되면서 40 내지 5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여성은 결박성 요실금,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과 흔히 동반되며 삶의 질이 매우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뇨기과 의사와 상의해서 치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있어 병원을 방문할 때는 3일간 배뇨 일지를 작성하고 소변을 참고 오면 진료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진료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죠. 과민성 방광의 원인은 신경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중추신경계의 배뇨 억제 실패와 말초신경계의 방광 감각 및 수축이 과민하게 작용하여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신경 시스템의 불균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의 신경학적 설명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뇌의 배뇨 억제 부족과 방광신경의 과민한 에민으로 골반 근육 통제 불능이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발생하는 신경학적 오작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렵죠? 그럼 정상적으로 소변을 참고 보는 우리의 몸 신경 조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방광의 소변이 차면 방광의 감각신경의 활성에 따라서 교감신경의 활성화로 방광이 이완되고 뇌요도 관략근이 수축되고 체성신경으로 뇌요도 관략근이 수축되며 뇌내의 배뇨 조절 중추에서 다시 방광을 수축시키지 말라는 명령을 주어서 소변을 완벽하게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변을 참는 것과 반대로 보는 것은 대뇌의 배뇨 조절 중추에서 소변을 참으라는 명령이 없어져서 부교감신경이 작동되어 방광이 수축되고 동시에 교감신경과 체성신경이 억제되어 관략근이 이완되어 소변을 누게 되는 것입니다. 과민성 방광의 원인은 이러한 배뇨 신경의 전달 체계 이상으로 발생하게 되며 신경학적으로 보면 뇌졸중, 파킨슨병, 인지장애, 척수장애 등의 중추 조절 장애가 있으며 노화, 만성 방광염, 전립선 비대증, 방광 허열 등의 말초 신경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중추신경 조절 장애 기전은 뇌졸중, 파킨슨병 등의 대뇌의 배뇨 억제 기능이 저하가 돼서 방광 수축을 하게 되며 하반신 마비 등의 척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뇌의 상위 중추로부터 억제되는 신호가 약해져서 척수 반사가 독립적으로 작동됩니다. 그래서 급박뇨, 급박요실금, 야간뇨 등이 발생됩니다. 말초신경 조절 장애는 방광 자체에 대뇌로 간 신경 전달이 고장이 난 것입니다. 방광 팽창 정도를 정확하게 감지하는 델타 섬유 기능보다는 감각신경인 C 섬유가 활성화돼서 적은 소변이라도 강한 자극 신호를 발생해 돼서 무의식적으로 배뇨근의 수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노화, 만성 방광염, 방광허열, 전립선 비대증에서 나타나며 증상은 빈뇨 등이 주로 나타납니다. 또한 요로 상피세포의 감각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요로 상피는 일종의 센서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 재발성 방광염 등의 증상이 있으면 신경을 과도하게 자극되어 방광을 빨리 비워라 하는 신호를 보내게 되어 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즉 센서가 과하게 작동이 되는 것이죠. 반복된 염증으로 인한 자극은 척수와 뇌로 전달되면서 신경 전달이 증폭되어 통증이나 절박뇨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급성 방광염은 조속히 빨리 치료해서 만성화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소변이 자주 마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면 소변이 약해지기 때문에 소변을 잘 보기 위해서 방광에 힘을 줍니다.
그러면 방광이 두꺼워집니다. 이때 근육 사이에 있는 신경이 눌리고 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빨리 소변을 보내라 하고 뇌에 신호를 보내게 되고, 전립선 비대증이 점점 심해지면 방광의 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에 신경 신호가 옆으로 새거나 증폭이 됩니다. 마치 전깃줄에 껍질이 탈락되면서 합선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방광의 미세한 자극이라도 소변이 꽉 찼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급박요와 빈요가 나타나게 됩니다. 야간요는 전립선 비대로 인해 예민해진 방광 신경들이 밤새 계속 뇌로 신호를 보내주게 됩니다. 잠을 잘 때는 뇌의 배뇨 중추가 억제 기전이 약해져서 방광을 자꾸 수축하여 야간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남자에서 빈요, 야간요, 급박요가 생긴다면 전립선 비대증을 꼭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민성 방광의 치료의 핵심은 완치보다도 증상 조절이 목표이며 증상 호전 시에도 추적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치료에는 약을 복용하는 것과 생활 습관 및 방광 훈련이 병행되어야 치료 효과가 높습니다. 먼저 식단 조절과 행동 치료가 필요합니다.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탄산이나 커피, 알코올 섭취도 줄여야 됩니다. 수분 섭취는 적정량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변량을 기준으로 하루에 1500cc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소변량이 너무 적으면 소변의 화학물질이 방광을 자극시켜서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량이 많아서 자주 누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소변 나오는 양이 적절하게 1500cc 정도를 유지하십시오. 행동치료는 케겔 운동입니다. 골반 운동을 통해서 소변이 마려울 때 조금씩 참아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무조건 참기보다는 처음에는 5분을 참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10분, 효과 있으면 15분, 이렇게 점차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케겔 운동, 골반 근육 운동을 해주는 것은 뇌와 방광 사이의 신경 조절 체계를 리셋해주는 것입니다.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가끔은 자기의 배뇨 패턴을 알아보십시오. 배뇨 일지를 작성해서 자신의 배뇨 패턴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기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뇨 일지 작성은 이전의 어비뇨이과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의 약물 치료는 증상을 빠르게 호전시켜 주지만은 약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약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항무스카린 제제는 방광이 제멋대로 수축해서 소변을 내보내려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베타3 활성제는 방광이 소변을 담고 있을 때 편안하게 더 늘어나라고 방광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방광에 많은 양의 소변을 담게 해줌으로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매우 중요한 약물입니다. 이러한 약물은 하나만 단독으로 쓰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두 개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의 부작용을 알아야 됩니다. 제일 흔한 것은 입마름과 변비입니다. 그리고 녹내장과 부정맥이 있으면 금기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인 환자에 있어서 장기 복용 시에는 인지장애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서 약 용량을 너무나 많이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을 조급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느긋하게 생각하십시오. 1주 먹었다고 치료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다면 적극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적극 치료에는 보톡스를 방광에 주입하는 방법과 신경 조절 기계를 시술하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빈뇨, 야간뇨, 급박뇨 증상을 호소하는 과민성 방광은 꼭 약을 복용하기 전에 방광암, 방광결석, 요로 감염,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을 사전에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민성 방광은 방광의 병이 아닙니다. 과민성 방광은 방광의 병이 아니라 방광에서 소변을 느끼고 참고 조절하는 신경 네트워크의 균형 붕괴로 야기되는 질환으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원인으로는 고령 및 신경 환자일수록 척수 문제, 인지장애, 파킨슨병 등의 중추신경 기전이 비중이 높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복압성 요실금과 재발성 방광염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남자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민성 방광의 치료는 행동치료와 약물 치료를 하면은 증상 호전이 빠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증상이 호전되어도 꾸준한 관리를 권장합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약을 금방 끊으면은 증상이 금방 재발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과민성 방광 치료에 있어서 원인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뇨기과 홍선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